모두가 잠든 늦은 밤, 경주의 한 도로변. 의문의 텐트들이 인도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와서 지금 보니까 10번째인가 11번째인가. 그냥 군포 쪽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네, 경기도 군포에서 왔습니다. 텐트 행렬을 따라가 보니 평범해 보이는 한의원이 있는데요. 남편이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걸 보고서 저한테 가자고 먼저 권하더라고요. 경복궁에 어른들을 모르시는 분은 없는 곳이에요.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보고 왔다는 사람들. 연예인들의 경험담까지 더해져 난임 치료 성지로 떠오른 곳이었는데요. 내 아이를 갖고 싶다는 절박한 꿈. 누구보다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은 난임 부부입니다. 밤 9시, 29개였던 텐트는 다음 날 새벽 5시엔 50개로 늘었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이제 하는 거 다 해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오게 된 거죠. 제 처남이 여기서 약 먹고 난 아이고요. 제 아, 정말요? 네. 대다수가 장기간 난임 시술에 실패한 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밤 텐트도 없이 돗자리에 점퍼 하나로 잠을 청한 70대 여성. 어떤 사연일까요? 아니 그 아들이 또 멀리 있을땐 직접 나니까 이거 피곤해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아, 진짜 너무 고생하셨네 어제부터. 생기니까 손자 와야 되는데 네네. 손자 보면 최고집 따고 있습니까? 그게 최고죠. 예, 최고지 뭐야. 그것보다 더 이야기는 돈 아무리 많이 해도 자식이 없이 벌이 없습니다. 그지? 자식이 있어 살아가는 맛이 있지. 자식을 갖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거리로 나온 사람들. 가능성이라는 희망은 이들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들 고충, 고민. 이건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의원을 찾은 난임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뭔가요? 바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찾았다는 건데요. 마지막. 인공수정, 시험관 등 난임 시술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난임 시술을 받는 사람들은 지난 2022년 기준 5년 새 47.6%가 증가했고요.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도 2018년 이후 해마다 2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5년간 누적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일단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에 초혼 연령이 많이 늦어졌고요. 네, 맞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요. 아까 이분 기억나시나요? 네, 저희 조금 전 영상에서 아들 대신에 줄 서겠다고 오신 70대 노모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도 40대 아들과 며느리가 난임으로 고생하자 회사도 다니는데 이렇게 줄 서는 건 힘들어서 안 된다면서 대신 줄을 서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분들 다 텐트 갖고 오셨는데 혼자 돗자리 깔고 주무셔서 어머니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더 안타까웠어요. 네, 남들처럼 아이를 낳고 싶다는 바람, 그것 하나뿐인데 난임 부부가 처한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더 높았습니다. 지난 2월 시험관 시술을 위해 난자를 채취한 민지 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난자가 나와도 한두 개 정도 나오긴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공난포가 나온 거에 대해서 1차 충격을 받고 시험관 시술을 위해 난자를 채취했지만 난포 속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였던 겁니다. 시험관 시술이 처음이었던 민지 씨. 임신에 도움이 된다는 영양제와 음식까지 꼼꼼히 챙기며 관리를 해온 터라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공난포 어렵죠. 이제 공난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흔하지는 않아요. 빈도를 보면은 낮게는 0.5%, 뭐 높게는 한 7%까지도 보고되는데 실제 이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런데 민지 씨를 힘들게 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건 다 힘든 거대로 겪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수납을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했어요. 이거 지원금 받으신 거는 다 취소가 되고 결제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난자 채취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도 서러운데 예상치 못한 공난포로 난임 시술이 중단돼 이미 받은 지원금을 돌려주고 자비로 다시 병원비를 내야 했던 겁니다. 공난포가 또 나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뒤따를 수 있는 경제적 부담까지 만만찮은 이중고가 난임 부부들은 버겁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선 공난포로 난임 시술이 중단됐을 때도 의료비 일부를 보태주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원을 끊는 상황. 정책의 일관성 역시 아쉬울 따름입니다. 부모가 되고 싶으니까, 임신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그런 간절함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포용해야죠. 너무 안타까운데요. 본인 의지로 철회한 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도 나올 줄 몰랐던 공난포가 나온 건데 지원금까지 다시 회수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실제로 공난포가 나온 난임 여성들이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현재 신선 배아는 최대 110만 원, 동결 배아는 최대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마저도 나이가 많으면 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은 평균 1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들거든요. 자기부담금과 지원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도 여전히 많아서 난임 치료 기간이 5년을 넘어가면 최대 5천만 원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네, 돈도 돈이지만 공난포에 대한 심리적 공포감도 상당합니다. 빈 난포가 나오면 난임의 원인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죄인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난임의 원인이 설령 자신한테 있다고 해도 그게 잘잘못을 가릴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이 밖에 난임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여성도 있는데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공수정 3회, 유산 1회. 이후 첫 시험관 시술을 진행 중인 은희 씨는 난임 치료 1년 반 만에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3년 전 30대 초반에 결혼해 신혼의 단꿈을 즐기다가 계획대로 아이를 갖기로 한 은희 씨 부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난임 시술을 시작했지만 어렵게 얻은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는데요. 임상하고 나면은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하고 한 3개월 정도 쉬고 다시 자연임신 시도했는데 또 안 돼가지고 또 다시 인공수정 2차례 정도 더 시도하고 또 안 돼서 결국에는 시험관으로 보냈거든요. 유산의 아픔을 뒤로하고 인공수정을 2번 더 시도했지만 실패. 얼마 전부턴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은희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월요일에 연차를 뜬다고 하면은 만약에 나 인공수정이 월요일날 잡히면은 어떡하지? 나는 못 가는 건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시험관은 또 자주 가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임신이 목표니까 임신을 빨리 먼저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일을 쉬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은희 씨는 지난 3월 난임 치료를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치료를 위해서는 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신 거네요. 네, 난임 시술이 시간이랑 때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뭐 내일 해야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달에 한 6, 7번 정도는 병원을 방문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일하는 여성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가 이제 현실이죠. 법적으로 난임 치료 휴가가 있기는 하지만 보장된 건 1년에 불과 3일. 수시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난임 부부에겐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는 시험관 하니까 난 배려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난임 휴가가 있다 한들 마음껏 쓸 수 있는 조직 분위기가 아닌 것도 있고. 사회적 인식도 문제입니다.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 난임 휴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여기에다 회사 눈치, 동료 눈치에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분위기까지. 이렇다 보니 난임 휴가 사용률은 2022년 기준
4.3%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난임 휴가를 제대로 활용하는 난임 부부가 100명 중 5명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랑 저랑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인데 병원비를 추가로 100에서 200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죠. 네, 지난 20일 때 국회에서 정부가 발표했던 난임치료 휴가 확대 법안, 그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가 됐었죠. 그런데 최근 개헌한 22대 국회에서도 일단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속도가 좀 날까요? 먼저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현재 3일인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6일로 늘리고 또 유급 휴가일도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감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또 22대 국회 임기 초반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 난임 부부들은 이번엔 바뀌겠지 하는 마음으로 법안 통과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를 시작하겠다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6일로 확대된다고 해도 1년에 6일이면 난임 치료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아직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조금 전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한 달에 6, 7번 정도는 병원을 가야 한다고 했으니까 1년에 6일이면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난임 휴직은 안 되는 겁니까? 네, 국가공무원법에는 난임으로 인한 질병 휴직이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휴직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지만 일반 사기업들에는 잘 없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누구보다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들 중에서도 심리적 우울감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과 마음 둘 다 지쳤다는 다음 사연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난임 치료만 7년째. 시험관 시술을 15번 했지만 단 한 차례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지아 씨. 오늘 그녀는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제 20대 이제 중반쯤 이제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임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난임센터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저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 뒤 2년 동안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찾아간 병원. 자궁 선근증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진단 결과는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제 노력한 거를 얘기해보라고 하면 한약도 먹었고 침도 맞았고 뿅도 떴고 한의원도 다녔고 난소 건강에 좋다는 주스, 유명한 전국의 한의원 한약, 맨발 걷기, 샴푸 바꾸기, 일찍 일어나기 등 임신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시도했습니다. 지역 불문, 난임 시술을 잘한다는 병원들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 지아 씨에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계속 실패를 하니까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도 이제 좀 지쳐요. 7년째 난임이란 굴레와 외롭게 싸웠던 지아 씨는 결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셨는지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생각도 좀 불규칙하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난임센터에 갔는데 아니나다를까 선근증이 이렇게. 난임 치료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오직 임신을 위해 보낸 지난 7년. 지아 씨는 정작 자신의 아픔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거 하면서 시험관 하면서 진짜 나도 모르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구나. 그리고 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구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케어를 잘 못했구나. 남들 시선만 좀 신경 쓰고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복합적으로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산모나 이 난임 여성만 상담하는 게 아니고 부부 상담도 같이 하니까 가정의 자체에 뭔가 다른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거나 그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상담 한 번으로는 모두 치유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지아 씨 상담 받고 좀 나아졌나요? 네, 사실 지아 씨는 저희가 함께 방문한 국가운영상담센터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또 누구와도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후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 무료로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전화,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지민 씨, 난임 부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회적 인식이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아니요. 난임이 왜요?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인식은 난임에 대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누구의 탓인 것 마냥 아무렇지 않게 질문도 하고 하죠. 당사자들 역시 이런 사회 인식의 영향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뒤에 나는 온전한 여자가 아니구나, 또 나는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하고 자책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영상 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잘못은 아니잖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런 인식이 있네요. 네, 난임 치료 물론 아직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부의 마음이 건강한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다양한 휴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건강한 난임 치료를 실천하고 있는 부부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내보이기란 쉽지 않은 일. 난임으로 병든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자연에서의 휴식을 선택한 난임 부부들. 서로를 다독이고 위로하며 잠시나마 잊었던 웃음을 되찾습니다. 생각보다 그 힐링이 된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안정감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에 알차서 굉장히 좀 마음이 편안하고 스트레스 같은 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를 갖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그러나 쉽지 않은 난임 시술. 힘든 여정을 헤쳐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 습관 실천과 마음 습관 실천을 가지실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건강한 기다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앞선 영상들 볼 때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부부들이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즐기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은데요? 네, 임신을 준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아름다운 풍경이나 바람소리, 피톤치드 등 살림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런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난임 치료로 마음고생하고 있는 부부들, 오늘 안기 기자가 취재해온 정보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자,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숨어있는 부정부패와 거짓 정보들을 파헤치고요. 또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